RFG 아침 방송 건강 북 콘서트 19번째 시간입니다. 내용은 영원한 전쟁, 독과 인체 14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독과 비만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같이 읽겠습니다. 지방의 형성은 독 때문이며 독을 제거하면 지방은 분해되고 사라집니다. 독이 먼저인가 지방이 먼저인가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비만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질병으로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살찐다, 과체중이다, 비만이다. 이야기는 결국은요, 질병에 걸렸다 이거예요. 그리고 질병과 비만에 대해서는요, 이미 상관관계가 밝혀졌죠. 독과 비만의 관계성인데 정상 몸무게는 자기 키 곱하기 평균 BMI예요. 평균 BMI는요, 평균 20입니다. 키가 160cm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6 곱하기 1.6 곱하기 22를 하게 되면요, 나의 정상 몸무게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적용 방법이죠. 사람마다 골격이 클 수가 있고, 골격이 크면 골격을 붙잡기 위해서 근육이 발달해요. 골격근이라고 합니다. 뼈는 전체 206개가 있는데 근육은 쌍으로 돼 있어요. 400쌍 이러면 800개가 있는 겁니다. 대략은 다 그렇게 건강하게 있지요. 이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소위 말하면 과체중이라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경도 비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는 자기 몸무게의 플러스 약 10%예요. 정상 몸무게의 10%가 되면 경도 비만, 과체중이 되는데 이때가 뭐라고요? 질병 상태에 시작된 겁니다. 질병. 그러면 비만, 과체중이다라고 하는 요 이야기를 다른 말로 또 표현을 한다면 내 몸에 필요 이상의 지방이 많은 거잖아요. 이 지방을 다른 말로 말하면 기름기죠. 기름. 기름이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겁니다. 살을 뺄게요 하면요, 이 기름을 빼내는 거고, 식생활 습관병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내 몸에 기름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얘가 많다는 얘기는 내 몸의 균형이 기름으로 치우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걸 다시 또 그림을 그린다면은 평균 균형에서 열을 만들어내는 열량 영양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칼로리라고 합니다. 열을 소유한 영양소죠. 가장 큰 것은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은 열 공급원이죠. 두 번째가 단백질이 있고 세 번째가 지방이 있습니다. 요 세 가지가 열량 영양소예요. 3대 영양소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먹어야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연소가 돼서. 그런데 이 균형과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비타민이겠죠. 비타민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미네랄이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 몸에 가장 많은 것이 수분일 겁니다. 이러한 균형이 맞춰져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분은 건강한 것이고, 저희가 피에 맞은 주스를 마시고 프로시프를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 필요한 영양소를 내 몸에다가 공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체중이 시작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얘가 기우는 거죠. 이렇게 기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좀 많은 겁니다. 그리고 미네랄, 비타민 이것이 수분이 적은 거죠.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건데 이렇게 되는 경우는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까만 선하고 빨간 선 정도가 나타나는 것이고 경도 비만부터 시작해가지고 초고도 비만으로 간다? 그러면 이 비율은 더 이렇게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얘를 줄인다고요? 여기에 있는 것을? 이걸 줄였는데 비타민과 미네랄, 수분은 그대로 과거처럼 개선되지 않고 잘 먹지 않아. 그러면 내 몸에서는요,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얘를 뺀다? 그러면 이거는 균형이 더 무너지는 겁니다. 이 균형이 잡힐 것 같죠? 균형은 잡히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어떤 것을 더 많이 섭취해가지고 균형을 잡느냐? 얘를 잡는 거예요.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활성 비타민, 활성 미네랄을 섭취해서
이 균형을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되는데 어떻게 잡아주냐? 비타민, 미네랄이 들어와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의 열량 영양소이니까 연소를 시키겠죠? 이것으로 에너지를 전환시켜야 됩니다. 그럼 균형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만 길어지게 되면은 질병 상태에 놓인다. 그러니까 질병이기 때문에 비타민, 미네랄을 공급을 많이 해주게 되면 균형이 잡혀지면서 몸이 좋아지는 거죠. 과거에는 식품 광고를 보면 그냥 이 안에 이렇게 많은 비타민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네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지만 최근 광고를요, 활성 비타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과거에는 그러면은 활성이 안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과거에 그렇게 많이 먹었던 비타민, 미네랄들은 내 몸에 들어와서 비활성이 되니까 개선되지 않는 겁니다. PM 영양소는 활성 비타민, 활성 미네랄이잖아요. 먹자마자 활성이 되니까 몸이 빨리 개선이 되는 거죠. 과체중 후에 발전하는 것이 비만입니다. 일반 비만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자기 몸무게의 20%가 증가된 거예요. 60kg가 정상인 분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20%이면 12kg가 증가된 겁니다. 70kg가 넘어가겠죠. 몸이 무거운 겁니다. 그 하중을 내 몸에서 지탱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똑같은 하루를 살아가는데 비만자가 되었다? 그러면은 내가 몸에서 이미 20%의 피곤도가 더 많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PM을 섭취했는데 몸이 가벼워졌어요. 이 이야기는요, 내 몸에 있는 무겁게 하는 것들이 활성 영양소로 개선되었기 때문에 가볍게 된 것입니다. 무겁다, 찌뿌둥하다, 피로가 있다. 이것은 내 몸에 염증 수치가 높은 거겠죠. 비만 다음에 넘어가는 것이요. 고도 비만이라고 하죠. 고도 비만은요, 내 몸에 플러스 30%가 있는 겁니다. 60kg 가정을 한다면 18kg이 거의 20kg이요. 내 몸에 더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60kg 정상인 분 같은 경우에는 내 몸무게가 80kg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확실히 눈에 띄는데 과체중 같은 경우에는 눈에 잘 띄지 않아요. 잘 감지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봐도 그냥 뭐 과거보다 조금 차이 난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비만자가 되면은 눈에 확 들어와요. 또 살쪘네 이럽니다. 그럼 스트레스가 엄습해 오면서 다이어트 하자 하고 93%는 실패를 하죠. 고도 비만인데 그 다음에 초고도 비만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기 정상 몸무게의 40%예요. 초고도 비만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분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외출을 거의 삼가할 것이고 쇼핑도 거의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기 몸을 보면서 자해를 하죠. 다음 생에서는 내가 날씬한 몸으로 태어나리라. 이렇게 합니다. 자, 이 셋 중에서 다이어트를 합니다. 누가 가장 잘 할까요? 이행을 하고 누가 잘 살을 뺄까요? 그리고 다이어트에 가장 관심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가장 관심 있는 사람은요, 과체중이에요. 이분들이 가장 민감합니다. 10%를 허용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다이어트에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들은요, 경도 비만, 과체중에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이 접근합니다. 고도 비만이나 초고도 비만은요, 거의 포기 상태에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과체중일 때 다이어트를 했을 거 아닙니까? 순서가 이렇게 넘어가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초고도 비만이 됐어. 그럴 수는 없잖아요. 시간 속에서 과체중인 분이 초고도 비만을 했는데, 이분들이 과거에 얼마나 많은 다이어트를 했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초고도 비만으로 넘어갔는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다이어트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실패할 수밖에 없는 다이어트가 뭐냐 하면 바로 이와 같이 몸 안에 대사 찌꺼기 독을 놔두고 지방만 제거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독이 내 몸에서 발생하는 요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한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김밥 좋아하시죠? 제가 어릴 적에 소풍 갈 때 어머니께서 밤새 김밥을 싸서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꼭다리에 있는 게 제일 또 맛있어요. 이 김밥을 맛있게 쌌는데 안에 있는 밥, 김, 소세지도 있고 달걀, 오이도 있고 우엉, 어묵, 당근 근데 이것들이 딱 떨어지지 않고 남은 거야. 버릴까? 아니면은 냉장고에 집어넣어서 그래 나머지만 좀 더 맞춰서 다시 또 김밥을 싸서 먹으면 되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다 갖다 버립니까? 김도 있는데 밥만 부족해. 아, 그럼 밥을 조금 더 해가지고 말아서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실온에 보관합니까? 냉장고에 집어넣습니까? 냉장고에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보관을 해야 되니까. 그냥 넣는 것이 아니고
냉장고에 집어넣을 때 반드시 보관하는 케이스에다가 넣어서 떠나요. 그리고 다음날 나머지 반만 다 해가지고 싸서 또 맛있게 먹으면 되잖아요. 이 간단한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냉장고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몸에서는. 그래야 보관을 할 거 아닙니까? 지방은 냉장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양소를 섭취를 합니다. 이 영양소는 일반 영양소입니다. 여기는 세포가 있고요. 세포 핵이 있고 여기는 DNA가 있겠죠. 여기는 미토콘드리아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세포에는 항상 리셉터라고 하는 수용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몸에 건강한 사람들은 약 8만 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비만 걸리신 분들, 당뇨나 기저질환에 있는 분들은 4만 개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암 환자는 2만 개 정도밖에 없다. 이 수용체가 감지를 해가지고 문이 열려서 영양소가 안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반 영양소를 먹었는데 여기에 이렇게 영양소가 붙어 있다고 볼게요. 여기는 칼슘이 있고 여기는 마그네슘이 있고 여기는 비타민 B1이 있고 비타민 C가 있다고 볼게요. 일반적으로 칼슘과 마그네슘 비율을 100대 50으로 봅니다. 영양소를 먹은 거예요. 아, 그런데 이게 영양 균형이 안 맞은 겁니다. 얘가 100 있는 것이 아니고요. 50밖에 안 들어온 거야. 그러면 이 비율이 칼슘과 마그네슘 비율이 100대 50이어야 되는데 그래 대사를 시작하거든요. 근데 칼슘이 50밖에 안 됐어. 칼슘이 반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사량은 50%로 줄어들겠죠. 마그네슘이 충분히 있지만 칼슘이 부족하니까. 자, 그래서 대사를 약 50%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사를 50% 했으면 칼슘은 다 100% 썼겠고, 마그네슘은요, 25밖에 못 쓰는 거예요. 칼슘이 부족하니까. 그럼 나머지 플러스 25가 남아있는데 얘는 어떻게 할까 도대체? 방금 전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듯이 김말이를 했는데 밥이 부족하잖아요. 아, 그러면은, 아, 그래. 이것을 내가 다시 또 맛있게 먹어야지. 우리가 이 의학적인 것을 생각할 때 이론에 입각해서 하겠지만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세포가, 아, 그래. 저 지금 칼슘이 부족하니까 마그네슘은 충분해. 이거 칼슘을 들어오면 나머지 갖다 대사를 해가지고 써야 되겠네. 해서 냉장고에다 저장을 할 거 아닙니까? 이때에 그 냉장고가 바로 지방인 거예요. 저장하는 것. 하지만 이것이 일반 식생활에서 한 번, 두 번 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세포들이 여러분들보다 더 똑똑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은 몸뚱아리를 이루고 있는, 육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가장 멍청한 겁니다. 잘 속지요. 하지만 세포는요, 속지 않아요. 어떤 분이 산삼이래. 근데 사실은 산삼이 아닌 건데, 그럼 우리는 보고서는 그 사람 말을 믿고 사 먹을 수 있어요. 산삼을 몸에 집어넣는데 몸 안에서는 세포들이 산삼 웃기고 있네. 야, 너 속았어. 이거 산삼 아니야. 세포는 안다고요. 왜? 영양소 갖다가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세포들은 영양 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잘 알아요. 좋은 거니 나쁜 건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짝퉁인지 명품인지를 이 영양소 활성인지 비활성인지는 세포가 잘 아는 거야. 이 세포의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우리는 무시하잖아요. 그냥 내 입속에 혀의 즐거움을 위해서 집어넣으면 알아서 대사를 하겠거니 해서 넣는다고요. 그러니까 늘 세포는 굶주려 있는 거죠. 습관적으로 수십 년이 지나게 되면요. 세포는 알죠. 이 주인의 식생활이 이러하니까 내가 안에서 조절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음식이 들어올 때마다 계속 불균형으로 들어와. 먹고 남은 음식이 자꾸 많아지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냉장고가 하나로서 관리하기가 편했는데 이 냉장고가요, 또 필요한 거예요. 살아가면서 더 필요하겠죠. 음식이 균형이 안 맞으니까 계속 필요한 겁니다. 또 필요해. 이 냉장고는 저온으로 영양소를, 음식을 보관하잖아요. 내 몸에서 비활성화되어서 영양소가 남게 되면 얘네들도 냉장고가 필요해. 저온으로. 그러면 저온은 내 몸에서 어떤 성질이 저온에 해당될까? 바로 지방이죠. 지방은 차가운 성질이에요. 이 옆으로 혈관은 지나가지만 지방은 내 몸에서 계속 쌓이게 되면요. 몸이 차가워지는 겁니다. 차가운 성질이에요. 음식이 안 맞으니까는 냉장고가 필요한데 내 몸에 지방이 바로
냉장고가 되는 겁니다. 복부 지방이 생겼어요. 이것은 내 몸에 지금 복부에 지방이 많이 생겼다는 얘기인데 왜 생겼을까? 소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소장이 자꾸 식어가니까 이 지방이 곧 냉장고가 된다 이겁니다. 따라서 살이 쪘어요, 비만이 됐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 내가 지금 균형 잡힌 영양소를 먹지 않고 있고 내 몸에 비활성된 영양소가 있거나 영양소의 균형이 맞지 않게 되면 냉장고가 자꾸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음식을 먹어서 자꾸자꾸 다음에 먹어야 될 것들이 쌓이니까 그러면 냉장고가 자꾸자꾸 필요하겠죠. 여기서 이제 일반이 아니라 PM을 먹었다라고 볼게요, 이제는요. 거의 균형 잡힌 완전 영양소잖아요. 칼슘이 100이 들어왔고, 마그네슘이 50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대사가 50%가 아니고 100%가 될 겁니다. 과거에 했던 습관이 아니라 100% 대사를 통해서 완전하게 내 몸에서 사용되겠죠. 한 끼를 딱 먹고 딱 떨어진 거야. 그러면 냉장고에 넣을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냉장고가 필요한 것은 다른 음식물들을 계속 먹기 위해서 저장하기 위해서 좋은 보관하기 위해서 사용도 하지만은 당장 먹고 남은 거 다음에 먹기 위해서 또 냉장고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 PM을 먹었는데 완전하게 딱 한 끼 먹고 딱 떨어졌어. 그러면 내 몸에 있는 냉장고가 필요가 없어질 거 아닙니까? 얘를 치우겠죠. 다시 처분하겠죠.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음식은 자꾸 남는데 대사가 안 돼서 남는데 냉장고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할까? 냉장고에 꽉꽉꽉 쌓이게 될 것이고 더 이상 쌓을 데가 없어. 그럼 여러분들 그 음식은 상하고 부패하고요. 벌레가 끼고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냉장고가 있을 때는 있을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있는 거죠. 여러분들 집에 냉장고가 있는데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놔뒀어. 그 놔둘까요? 없애버리겠죠. 그 불필요한 냉장고를 뭐하러 집에 한 구덩이에다 큰 거를 갖다 놓습니까? 사용도 안 하는 거. 당장 처분할 거예요. 가을 거지 해가지고 누가 자꾸 뭘 보내가지고 자꾸 쌓여. 그러면 당장 냉장고를 사가지고 보관할 겁니다. 핵심은요, 영양소의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냉장고 지방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왜 다이어트를 실패하는가, 해독을 왜 실패하는가. 독은 놔두고요. 냉장고만 치우는 겁니다. 독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에 들어오게 되면 매우 위험해요. 여러분들 집 안에 독성 성분을 갖고 있는 것이 있어. 그러면 아이들이 손 못 대는 곳에 두거나 그것이 위험을 가할 경우에는 당장 치우겠죠. 어떻게 그 위험한 것을 집에다 놔둡니까? 냄새가 심하게 나는 음식 쓰레기도 있잖아요. 집에다 놔두지 않아요. 빨리 치워버리지. 못 삽니다. 당장 치워버린다고요. 우리 몸 안에 이렇게 독성이 발생하게 되면 얘를 처분하는 것이 우리 몸의 해독 장기들입니다. 그중에 70%는 간이 하는 거예요. 살이 쪘어요. 질병에 걸렸어요. 이것은 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고 간을 먼저 회복시켜야 되는 겁니다. 간이 해독 장기로서 전체 독의 최대 70%를 해결하니까요. 그런데 이 간에 들어온 독은 여러 형태로 들어오겠지만 문맥 혈관을 타고 들어와요. 이건 대장에서 들어옵니다. 대장에 있는 찌꺼기들인데 이 중에서 특히나 암모니아 가스 같은 경우에는요. 간이 건강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은 간경화나 이럴 경우에는 간성 혼수가 올 수도 있어요. 이 독이 내 몸에서 있다? 그럼 이거를 가만 놔둔다? 아, 이거는 문제가 발생되죠. 생명 연장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빨리 내 몸에 있는 지방으로 감싸기 시작합니다. 꼼짝 못하게 하기 위해서. 독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방 형태는 더 많아지게 될 거예요. 아주 많이. 이 독을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독을 감싸고 있는 지방은 자연 분해가 될 거예요. 독이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의 다이어트 방식들이나 해독 방식들이나 영양소들은요, 어떻게 됐냐면은, 야, 그래, 과체중이고 비만이고, 얘가 질병을 일으키는 요인이라고 하니까, 나쁜 놈! 해가지고, 이 지방을 제거시켜. 자연 분해를 시켜야 되는데, 얘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제거하는 거 제거. 그러면 제거를 했다라고 볼까요? 그럼 뭐가 남죠? 독이 남을 거 아니에요. 독은 위험하잖아요. 그럼 다시 또 몸에서는 아, 참, 당신 때문에 지금 지방을 만들어 놨는데, 나는 지금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당신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했잖아. 근데 왜 자꾸 나한테 죗값을 묻는 거야? 난 네 편이라고. 너가 나를 죄인 취급하고, 나를 나쁜
성질이라고 자꾸 하게 되면 내가 마음이 상하지. 나 네 친구야. 너 지금 독이 쏘기 안에 너 큰일 나. 그러면서 다시 지방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지방이 실제적으로 나쁜 거냐? 아니죠. 어떻게 보면요. 내 몸을 보호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독이 만들어지는 식생활 습관이나 생활 습관, 얘는 놔두고요. 자꾸 지방만 제거하니까 요요가 발생되겠죠. 여기서는요. 독을 제거하려면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얘를 빼내는 겁니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1차적으로 쌓여 있는 것이 혈관과 장기의 세포막에 있는 독들입니다. 표면에 있는 것들은요, 쉽게 제거가 돼요. 일반 식품으로도. 깊이 박혀 있는 것들, 근육 속에 꼭 숨어 있는 것들, 얘네들은 안 빠져나와요. 뭘로 뺏긴대요, 병원에서도 혈전 용해제나 순환제 같은 거 복용을 하게 되면 혈관이 청소가 되고 좋아집니다. 개선되는 거예요. 혈액의 점성도를 낮추는 거죠. 그러면 좋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건 관리를 하는 거죠. 요 숨어 있는 것들, 은밀하게 숨어 있는 이것들을 빼내는 방법. 이것은요, 강한 열 외에는 없어요. 열은 압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압력은 열에서 발생되는 거예요. 혈압도 우리가 먹는 3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갖고 있는 열량, 이 열량이 연소가 되고 활성화되면서 압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혈압도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열은 압력을 갖고 있습니다.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밀어내는 힘과 들어오는 힘인데 이것을 우리는 삼투압이라고 하죠. 삼투압, 삼투압력. 저 혈압이 있어요. 그러면 압력이 과하게 발생되고 있는 거잖아요. 저 저혈압이에요. 압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겁니다. 그 압력은 우리가 먹는 열량 영양소에서 만들어진다. 얘네들이 비활성화되게 되면요, 혈압에 문제가 발생이 되겠죠. 그러면 이 열도 좋은 열이 있고 나쁜 열이 있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나쁜 열이죠. 아, 열받아 이러잖아요. 좋은 열은요, 흥분 상태에 되는 거야. 기쁘고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지금의 배우자를 만났을 때에 그때는요, 생각만 해도 심장이 뛰고 흥분되잖아요. 너무 기쁘잖아. 어떤 열이에요? 좋은 열이잖아요. PM 사업을 했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알아듣지를 못해. 실컷 얘기했더니 너나 먹어. 돈 없어. 그 열받아. 나쁜 열이에요. 아, 근데 이분이 저는요, 건강을 위해서 건강기능식품을 찾았는데 PM이 최고인데 저한테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회원가입해가지고 저한테 맞는 거 어떻게 먹으면 될까요? 아, 그러면 기분이 좋지요. 흥분되잖아요. 이거 좋은 열이에요. 기쁘다고요. 열은 압력이 있고 압력은 중력을 약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열은 위로 올라가잖아요. 냉은 땅으로 내려오고 창문을 열어놓으면 열은요 위로 나간다고요. 위로. 이 열의 강력한 압력인데 이 열량이 활성화되게끔 만들어 놓고 또 우리가 먹고 있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먹자마자 곧바로 좋은 열을 만들어냅니다. 압력이 숨어있는 저 독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강력하게. 제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 식품 영양소로 많은 분들을 관리하면서 PM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좋은 열을 만들어내는 식품이다. 열의 압력이 있으니까는 얘는 중력을 생기게 만든다. 중력이 뭐예요? 가볍게 만드는 힘. 그 힘은 어디서 왔다고요? 열에서 왔다.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가벼워지는 거잖아요. 가벼워야 몸이 깃털처럼 날아다녀야 재빠르고 그래야 메달을 따는 거 아닙니까? 먹었는데 몸이 무거워졌어. 그럼 어떻게 메달을 따요? 힘들은데. 결국은 에너지 싸움인데 그 에너지가 뭘 만든다고요? 중력을 만든다. 그래서 더 멀리, 더 빠르게, 더 높이. 가벼워야 그게 되는 거죠. 무거운데 어떻게 더 멀리 뜁니까? 더 높이 뛰어요. 그러니까 일반 식품 같은 경우에는 잘 만들어 봐야 혈관이나 겉에 있는 것들을 청소하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PM의 이 영양소들이 좋은 압력을 만들어서 독을 제거한다. PM의 좋은 압력으로 독이 사라졌다고 볼게요. 독을 감쌌던 지방의 역할이 사라진 거잖아요. 내가 할 일이 없네, 이젠. 내가 존재할 가치가 없네. 존재할 이유가 사라진 거죠. 과거에는 독 때문에 지방이 있었는데, 네 몸을 살리기 위해서 있었는데, 야, 갑자기 주인이 일반 식품을 중단하고 피해만 먹어? 뭐야, 이거? 좋은데? 그러니까는 독이 사라졌어. 그 지방이, 얘 주인이 보니까는 꾸준히 먹네. 내가 볼 때는 생활 습관을 개선했구나. 앞으로 계속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러면 지방이 스스로가, 그럼 나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할 일이 없어졌으니까는 나는 임무 끝, 굿바이 하면서 얘가 사라지겠죠. 안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PM 식품을 섭취를 하게 되면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는데 이때 겉근육과 속근육인데 겉근육일 때는 3개월에서 6개월이면요. 너무 좋아져요. 근데 갑자기 안 좋아지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 이유는 속근육, 깊이 있게 뿌리 내는 것까지 그때는 캐낼 때는요.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 땅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있는 돌이 하나 있어요. 이거 캐내는 거 쉬워요. 그런데 위에는 조그만데 캐보니까 이만한 돌이 있는 거 뿌리가 이거 어떻게 캐낼 건데 이거를 요거는요 삽을 한번 딱 뜨면 끝나거나 발 폭 차면요 떨어지는데 이것은요 깊이 있게 파내야 돼요. 삽 같은 거 갖고 와야 되고 곡괭이 갖고 와야 되고 장난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게 쉽게 됩니까? 땀 흘리고 힘들고 이러는 거예요. 파내려고 큰 돌이 뿌리 박혀 있는데 이때 나타나는 기간이 6개월 1년 이상 나타나요. 근데 그 뿌리를 사람마다 다 다르다 이거죠. 자기의 질병 상태가 나와 있는 증상, 위에 있는 증상만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요 나타난 증상만 가지고 병원에서 수치가 나와요. 아, 당신은 이렇구나. 근데 그 숨어 있는 깊이 있는 뿌리는 나오지가 않아요. 이 뿌리를 측정해서 데이터 값으로 빼내는 것이 양작입니다. 이 뿌리를 캐내는 것이 가장 강력한 열이라고 했습니다. 열. 이것이 뭐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단연코 PM이라고 좀 보는 거예요. 이 열로 녹이는 거죠. 이것을 만약에 다른 말로 말한다면 한겨울입니다. 엄청나게 추운 겨울. 그럼 다 얼었겠죠. 땅도 얼고. 저 위에 조그만 돌. 요거는요. 추운 겨울에 좀만 하면은 녹이는데 저 뿌리 밖에 있어. 그 열이 필요한데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뜨거운 거 갖다가 녹여야 돼요. 땅땅 얼은 것은. 뜨거운 것으로 녹여야 녹아지면서 얘가 나온다니까요. PM을 섭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몸에다가 좋은 영양소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사율이 좋아진다, 흡수율이 좋다는 얘기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비율이 맞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룩셈부르크입니다. GDP 12만 달러 이상 돼요. 거기에 과학기술원하고 PM 연구원들이 합작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따라서 내 몸에 균형진 영양소가 만들어지게 되면 불필요 없는 게 물러나는 거예요. 지방의 형성은 독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독은 놔두고 지방을 제거하기 때문에 요요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저는 거의 대부분이라고 얘기해요. 극히 일부, 한두 가지 빼놓고, 그 다음에 PM이 여기 속하고, 나머지들은요, 아니에요. 제가 다이어트에 관련돼 가지고 그 많은 강의들을 많이 들어도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찾아가지고 한번 보세요. 이런 얘기 하나. 이 이야기는 오로지 우리 안에서만, 전문가 그룹 안에서만이 듣는 거예요. 내 몸은요, 이해를 하면 쉽게 따라 하는데 이해가 안 돼. 그러면요, 오해가 생겨서요,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자, 저기 갑시다. 저기 뭐가 있고, 이렇게 갑시다 하면은, 아, 그래요? 이해를 하면 힘들더라도 올라가는데 갑시다. 왜 가는데요? 몰라요. 그냥 가봅시다. 이러면 가냐고요. 안 간다니까요.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건강에 대해서 영양소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요. 내 몸은요. 반응을 해요. 아, 그래. 이거야. 근데 몰라. 그러면요. 왜 그러지? 그럼 몸에 따라주지 않겠죠. 나머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독들을 지방으로 감싸서 저장하려 합니다. 지방이 차가운 냉장고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오래 저장하기 위해 냉장고를 사용하는 것과 같지요. 음식이 많으면 냉장고가 더 필요하게 되듯 몸에 독이 많아지면 지방이 더 필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지방질 음식을 섭취하고 뇌가 몸에 명령하고 몸은 입을 벌리게 합니다. 독이 자꾸 많아지면 지방이 많이 필요하니까 냉장고가 필요하니까요. 냉장고가 필요하네? 그럼 탄수화물을 먹어도 지방으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왜? 독이 많이 있으니까 지방이 원료가 냉장고가 필요하니까. 나는 밥밖에 안 먹는데 살쪄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해사가 안 되니까 영양소 균형이 안 맞으니까 지방이 필요해가지고 지방으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냉장고를 만들어내니까. 냉장고에 원료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이때 이성을 잃어 많이 먹게 됩니다. 저는 식욕을 절제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내 몸이 지금 지방질이 필요하다라는 신호예요. 음식을 먹어서 뒤돌아서면 또 배고파. 막 먹어. 그리고 좀만 먹으면 살쪄. 내 몸에 지금 대사찌꺼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모두 독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만도 독의 결과물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결론, 지방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쁜 식생활 습관만이 있을 뿐입니다. TM을 섭취하면 내가 혹시 개선되지 않고 개선하기 힘든 습관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내 몸은요, 대사를 하면서 좋아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께서 PM 만나서 늘 앞으로 건강을 유지하시기 바라고 시간이
때로는 걸린다라고 하더라도 꾸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깁니다. 단칼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내 삶이 PM의 삶이 되게 하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매우 건강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오늘도 그 귀한 날 중에 한 날이 되기를 바라면서 주어진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